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고요. 이번 연도는 29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28일이죠. 28일인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 참 걱정입니다. 올해 나침판 올해 3월호는 우리 나침판 36.5도에서는 원래 3월달,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이 주로 학부모총회 기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새로운 학부모들, 새로 1학년으로 이제 올라온 학부모들이 이제 입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입시의 기본 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입시의 기본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도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도 입시 정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대학을 잘 못 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 편한 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의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학교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 정보를 잘 알면 알수록 자녀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또 예전의 경우라면 뭐 저희 때 뭐 입시를 엄마가 몰라도 자식이 그냥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겠죠? 그냥 어찌됐건 학력고사를 잘 보기만 하면 되었죠. 물론 지금도 수능에서 잘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만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 하면 각 전형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전형에 제일 근접한 게, 내 자녀하고, 또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제일 나은 전형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 전형을 잘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법이나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학생이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던 학생의 경우처럼 자기는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생이 그냥 눈만 높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걸 찾아보고 뭔가를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너무 기특하죠. 가상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안 되죠. 결국은 입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 그렇게 하지만 뭐 학부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자녀가 그 학생처럼 뭐 학부모가 몰랐다고 가정하고 그 학생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이게 도전해가고 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또는 뭐 그 학생의 경우에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그 학생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었다면 사실 학생이 훨씬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학생의 현재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 3월에 제가 이제 나침판을 올해 이제 4번 정도 특집 부록이 나갑니다. 근데 특집 부록 나가는 게 결국은 입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입시 이렇게 고 1, 2, 3을 위한 수시, 정시, 가이드북 해서 이번에 64페이지 분량을 할애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이 나침판에 나가면서 이 추가 부록을 이렇게 따로 64페이지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의 뭐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수는 나침판을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받아보실 텐데 여기에 보면
이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변화 및 특징,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될 대입 필수사항, 그러니까 이 전체 대학들에 대한 거죠. 전체 전형과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미대 입시 전략. 김지웅 선생님이 쓰셨고, 최대 입시 전략은 제가 부탁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이 양반이 뻥크를 내는 바람에 제가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그 학생과 학생 학부모가 알아야 될 대입 필수 사항의 경우에는 각 전형별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또 교과 전형에서 필요한 요소, 즉 교과 전형은 누가 넣는 것이 유리하냐에 대한 얘기, 또 이게 도대체 추합이 왜 생기냐, 또 추가 합격이 왜 맞냐에 대한 얘기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는 거냐, 또 평가 요소가 무엇이냐, 또 준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현재 뭐 고3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언제 달라지죠? 나도 까먹었네? 이거 24. 매번 이래요. 매번. 저도 이렇게 까먹는데 학부모야 어떡하겠어요? 예, 그렇죠. 현재 고3의 경우에는 대입 자기소개서가 바뀌지 않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문항이 지금 1, 2, 3, 4번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과 2번 문항이 합쳐져서 이렇게 뭉쳐져서 만든 이제 뭐죠? 대입 뭐 꼭 그 어느 한 학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공통사항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요. 그죠. 정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얘기처럼 저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자기 자녀만 알고 있으니까 안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써 있고요. 물론 이 내용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놓고도 매번 이렇다니까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요즘 또 책 새로 신간 나오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가 봐줘야 될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 뇌경색 뭐 이런 게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나오지만 어쨌든 약은 먹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입원까지는 제가 바빠서 안 돼서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뭐 면접 준비에 대한 내용, 논술 전형, 적성고사 전형, 적성고사 전형은 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뭐 그런 거, 또 수능 정시 대비 및 지원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에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는 대입 정책들이 있죠. 작년과 재작년과 작년에 좀 바뀌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여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죠. 블라인드 처리, 그러니까 학생의 뭐라고 하죠? 학생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오면 무슨 페이퍼로 인쇄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컴퓨터에 띄워놓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학생의 학교가 안 나오는 거라면, 당연히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어떤, 고등학교가 어딘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교육 과목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진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 10위권 대학 안에서 일반고가 50%,
특목고 자사고가 50% 비율이거든요. 대략 그렇습니다. 5대5 비율인 거죠. 근데 5대5 비율인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의 반수 정도가 재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못 가고, 물론 정시로도 대학을 못 간 거겠죠. 못 가고 다시 재수를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난 재수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능으로.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숨겨진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수시는 일반고에게 유리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건 데이터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언론사들이나 많은 사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늘상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일반고가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역량 내지는 잠재적 역량, 잠재력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일반고였기 때문에 이제 선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블라인드를 했다고 하면 고등학교가 안 나왔고 기록 내용만 놓고 본다면 교육부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그런 거 보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성적으로 뽑아. 교과 성적으로 뽑아. 이런 말도 약간 내포되어 있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 역량도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일반고가 유리하게 선발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기록 그 자체로만 평가한다면 제가 성적은 늘상 서브라 그랬어요. 메인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브 중에 중요한 서브인 거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렇게까지 학생부에서 성적으로 뽑았다고 하면 뭐죠? 어디 애들이야? 특목고 자사고 애들 뽑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역량을 놓고 봤을 때는 선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블라인드 처리에서 고등학교명이 안 나왔다고 가정하고 서류만 가지고 평가했다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것은 이거 거의 100대 빵입니다. 8대 9대 1, 9대 1도 넘는데 9.8대 1, 98대 2. 1등급, 최고 1등급의 곧 일반고에서 그런 거 아니라면 기록의 역량을 놓고 본다면 특목고가 유리하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학부모라면. 그러고서 물론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으면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내용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미대 입시 전략도 마찬가지죠. 또 최대 입시 전략도 지난번에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학부모님한테 최대 태권도를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한 4단의 아이가 있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최대 입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또 책을 보고 해서 어찌됐건 나름대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그 학부모님이 고마워서 그랬는지 그 커피 뭐라고 하죠? 커피 스타벅스 커피인가 이렇게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뭐죠? 최대 입시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또는 학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또는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일 없습니다.
특히 뭐 최대 입시나 미대 입시 경우에는 뭐 학부모님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학교가 잘 모르죠. 더더욱 모릅니다. 더더욱 몰라서 정말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학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대 입시 전략과 최대 입시 전략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이 꼭 들어가 있는 거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입시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그런 정보가 뭐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정보가 합쳐져서 뭐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늘 주체는 학생 자신이고 엄마이고 학교이고 교사이고 학교인 것이지 학교가 먼저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학생 자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학교인 거다. 이 입시 준비는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못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학종 절대법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으로 바꿀 수 있다. 메인은 늘상 학생이고 학생이 바뀌고 학생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학부모님들 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학교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써놓은 게 학종 절대법칙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바뀌어질 수 있고요. 충분히 학교생활 기록 학생부를 쳐다보고 또 학생부의 성적 또 학생부의 기록만 봐도 어떤 선생이 안 적어준 거는 어떤 특정 선생이 안 적어줬겠죠. 모든 선생이 안 적어준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몇몇 선생은 기록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고 입학사정관 아니 학생부를 많이 본 사람들이라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안 적어주는 사람이네.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잘 적어주는 선생이 있으면 안 적어주는 선생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입시의 당사자는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학생 자신인 거고 학부모인 거고 교사인 거고 서브가 교사이고 학교인 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부탁? 제가 부탁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입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